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바탕으로 오늘은 온라인도 먹부림의 대세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슬기로운 의류 생활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 얘기입니다. 자, 의류 생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사실 온라인 대세다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예전에는요. 의류 카테고리가 온라인 침투율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구입하기 전에 입어볼 수 있어서 그리고 상품을 바로 받아서 이거 오프라인에서는 구매할 때 직접 입어볼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촉감을 느껴볼 수도 있고 또 사이즈만 있다면 상품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데 온라인은 사실 그러지 못해서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이런 트렌드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족만 좀 해결해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시장 접근이 있었고 그게 현재 시장에서 들어맞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배송 기능을 좀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보는 재미, 입는 재미를 추구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배송 기능 강화라는 거는요. 온라인 유통 플랫폼 쪽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일단 시키면 바로 오면 입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환불을 또 빠르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유통 부재나 이 구매 욕구를 충족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타트 투데이 이거는 이제 물류 아웃소싱 부분이죠. 그리고 위킵 같은 경우에도 물류 대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온라인 쪽에서 이 풀필먼트 예전에 여의도 타임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풀필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고 출고 반품 재고 관리 하나의 풀로 해주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배송업체 풀필먼트 서비스를 갖고 있는 업체는 그래서 최근 온택트, 언택트 시대에 주목받아 마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CJ 대한통운 가장 내부적으로 이런 풀필먼트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니까 이 덩치가 비교적 덜 작은 그러니까 중소형 의류 업체, 홈쇼핑 업체, 그런 온라인 쇼핑몰과 조금 더 협업할 가능성도 있어진 겁니다. 온라인 플랫폼, 유통망 이런 채널에서 풀필먼트 도입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옷을 신청을 하면 바로 배달이 가능한 그래서 소비자의 니즈, 구매 욕구를 충족시켰다 이런 부분에서도 현재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바로 입어볼 수가 없어서 그동안 온라인은 못했는데 최근 어떤 흐름으로 바뀌었냐면 보는 재미, 입는 재미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라이브 커머스라고 합니다. 생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혹은 이런 SNS 강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셀렉티브, 카카오톡 딜라이브, 스타일 쉐어, 그리고 그립 이런 부분으로도 한 번쯤 젊으신 세대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용해 보신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게 온라인 플랫폼 이런 쪽으로는 강화되면은 문제는 오프라인 쪽에서 백화점들 특히나 중저가 의류 잡화 구매 욕구는 떨어질 수 있잖아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의류 그런 구매 서비스의 흐름들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증권사에서는 그런데 이 대표적인 탑픽 종목을 신세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백화점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의류 생활에 있어서 백화점이 긍정적일까라는 부분인데요.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요. 명품은 다르다고 합니다. 명품. 그런데 명품 쪽에서 강자는 신세계예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신세계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했고 목표주가 36만 원으로 유지한다고 하는데 이 뜻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채널에 대한 성장성, 인기는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프라인 백화점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대요. 그런데 중단기적으로 오프라인 채널 내에서 대표적으로 백화점이겠죠. 명품 구매 수요의 온라인 이전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백화점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명품을 사는 수요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기업이 신세계다라는 부분이고요. 온라인 패션 시장 성장에 대해서 신세계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거고 그거는 명품 시장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재에 민감하게 갈 거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라는 기술적인 분석 측면에서도 긍정적임을 알렸습니다. 자, 이 부분 만나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신세계 백화점의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품을 어디서 구매를 하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백화점, 면세점이었고 인터넷은 확실히 줄죠. 그리고 백화점이나 정식 매장 외에 판매 중인 명품이 진품이 맞는지를 의문해 본 적 있는가에 따라서 매우 그렇다, 그리고 그렇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그리고 정식 매장 아닌 곳에서는 소위 짝퉁을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쪽으로. 그리고 명품은 거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직접 매장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왕 살 거면 명품관 이런 데에서 백화점에서 사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 풀라인 3대 명품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매장은 신세계 백화점으로 보여서 탑픽 종목으로 얘기했고요. 앞으로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긍정적인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면은 이쪽으로 조금 더 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신세계를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의류를 구매하는 흐름들도 많지만 결국 이거에 대한 성장성이 제한적인 신세계, 가장 뚜렷한 명확성,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이상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